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쉐보레 볼트입니다. 볼트라고 하면 B로 시작하는 볼트를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그 볼트는 아니고 V로 시작하는 볼트입니다. V로 시작하는 볼트는 2011년에 처음 나왔는데 왜 지금 시승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건 그때 나왔던 볼트하고는 사뭇 다른 볼트입니다. 진정 실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만한 전기차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인데, 실제로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볼트 디자인을 보면 이전에 봤던 1세대 볼트의 디자인과는 사뭇 다릅니다. 1세대 볼트는 뭔가 좀 우락부락하고 정말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볼트는 그렇게까지 미래지향적으로 생겨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 조금 화려하긴 하네, 조금 뭐 특이한데 정도의 느낌이지, 이게 이건 확실히 전기차구나 이런 느낌은 그렇게까지 들진 않아요. 군데군데 이렇게 물결 무늬처럼 이렇게 그 쉐입을 많이 꺾어 놨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에어로다이나믹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천장을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가 볼록해지는데, 그럼 이 위로 에어로다이나믹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굴곡을 주는 겁니다. 안쪽으로 오히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굴곡을 줬네요. 이 앞부분을 보면 여기 그릴 부분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릴이 가솔린 자동차처럼 그렇게 큰 그릴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전기차라는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플러그가 앞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전기 플러그를 센터에다 자리 잡고 있어도 괜찮을 법한데, 그런데 이 차의 센터에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레이더 때문에라도 센터에 전기 플러그를 꽂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엔진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4기통 엔진이고 굉장히 작은 엔진을 갖고 있는데요. 1.4L 엔진으로 이 차는 겨우 84마력을 낼 뿐입니다. 84마력 엔진으로 차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당연히 이 정도 차급에서 84마력이면 턱없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엔진은 주로 거의 대부분의 엔진 동력을 오로지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이라고 한 이유는 그 외의 상당 부분을 발전이 아니라 이 차를 구동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죠. 발전을 시작하면 차가 출력이 턱없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 차는 발전을 시작해도 차가 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엔진이 구동축을 함께 돌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날아가도 되는 거야? 이거 뭐 아무리 이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마치 미국 사람들이 점프를 막 하면서 차를 만들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실용주의가 지나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 뭐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놓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요. 분명히 이 차는 고급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닛을 열면 시동이 걸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닛이 열렸을 때 이 차 엔진이 잘 작동되는지 그걸 봐야 되기 때문이겠죠. 보닛을 열었을 때 엔진 시동이 걸리는데, 보닛을 닫으면 네, 이렇게 엔진 시동이 다 꺼집니다. 실제로 배터리를 다 사용하기 전까지는 엔진이 돌지를 않아요. 배터리가 거의 다 사용됐을 때부터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그러면서 이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트렁크 공간이 이게 이렇게 패스트백 스타일의 자동차들은 바닥은 넓을지언정 이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물론 걱정은 조금은 됩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우리가 이제 그 트렁크 높이를 얘기할 때 요 선반이 있으면 선반 아래쪽부터 높이를 재요. 요 대각선 부분은 높이를 안 잽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요만큼이 더 들어가죠.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요 경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유리니까. 안에 보면 뭐 몇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 스피커가 있죠. 우퍼가 들어 있습니다. 뭐 한 8인치 되려나요? 8인치 정도 되는 우퍼가 들어 있고요. 저는 어쨌든 우퍼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라서 서브우퍼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이쪽에는 희한한 로고가 있죠. 소방관 모자, 그리고 커터 그림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부분에 이렇게 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에서,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사고가 났다, 그런데 이 차에서 전원을 차단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누전이 돼서 이 차 어느 곳에 뭐 전원이 고압 전류가 흘러서 소방관이 사람을 구출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트렁크를 열고 이걸 연 다음에 소방관에게 이 부분을 커터로 자르라는 거예요. 이 고압선입니다. 고압선을 커터로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을 잘라라.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그 소방관 교육부터 먼저 또 열심히 시킨다고 해요. 소방관들이 차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낼 때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프리우스 같이 생겼네 정도의 느낌, 아이오닉 같이도 생겼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아이오닉 전기차에 비해서는 오히려 한 1000만원 정도 더 쌉니다. 아이오닉보다 더 저렴한 자동차고요. 가장 비싼 부분이 배터리인데 그 부분을 절반만 넣고도 같은 거리 혹은 그보다 2배, 3배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가격 대비 성능 그리고 안심이 되는 부분에서 더 보급이 되기 쉬운 그런 전기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 보죠. 으이씨, 이거 수동이야, 수동. 높이 조절도 수동이고, 이것도 당연히 수동이겠죠, 그러면? 네, 이것도 수동이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자동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차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니까 수동이 들어있는 게 사실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이 차는 전기를 아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쨌든 전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가솔린을 사용하고, 가솔린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 차의 어떤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 동작이 안 되도록 하려면 어쨌든 전기를 아껴 써야 되는 거죠. 85km 정도를 가는데요, 85km라고 하면 어지간한 사람의 출퇴근은 물론이고 다음날 출퇴근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출퇴근하는 경우에 보통 집이 저희가 역삼동인데 회사까지 30km가 채 안 됩니다. 30km 정도면 충분히 가요. 실내 디자인은 요즘의 그 쉐보레의 어떤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크롬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요즘 쉐보레 디자인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특별히 실내가 넓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굉장히 좀 좁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뒷좌석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앉으면은 괜찮겠어? 이렇게 좁은 데 앉아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좁은 정도예요. 물론 쉐보레 스파크를 떠올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스파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스파크보다는 좀 넓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말리부라든지 뭐 크루즈까지도 떠올리기 좀 어려운, 크루즈보다 더 작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실내네요. 작은 실내임에도 불구하고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오토 에어컨이라든지 오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들, 그리고 여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어요. 차선 이탈 방지도 있고요. 이거 뭐 괜찮은데? 오디오 리모컨, 핸들 리모컨, 오토 하이빔,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똘똘한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네요. 저기 뭐 USB 단자라든지 뭐 주행 모드 같은 건 조금 이상하지만, 주행 모드 정상, 스포츠, 산악, 대기, 이거 좀 한글화 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걸 좀 혹시 한글화 할 때 자문 같은 거 필요하면 저희한테 좀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좀 한글화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료 봉사로.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기 그 무선 충전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넣으면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폰은 안 되고 갤럭시라든지 이런 폰만 됩니다. 아이폰을 넣게 돼도 안 되지만 여기에 또 안 되는 건 열쇠라든지 동전이라든지 클립 같은 걸 넣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런 걸 넣으면 뜨거워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넣지 말아야 되고요. 뭐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좌석에는 어느 정도 됩니다. 컵홀더도 2개 있고,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놓을 수 있는 자리, 여기에 또 수납 공간이 꽤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 밑에 있어요. 굉장히 작지만 오밀조밀 아기자기하게 정말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실내입니다. 일단 이렇게 불안해 하다가 이렇게 딱 펴보면 다 펴집니다. 되게 신기하게 머리 공간은 여기까지인데 어째서 머리가 펴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머리 위가 유리이기 때문에 이 유리 속으로 머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이 머리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천장으로 돼 있다면, 천장 인테리어로는 도저히 머리 공간이 나오지 않을 텐데, 유리는 얇으니까 어쨌든 머리가 닿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일 수 있겠는데,
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뜨거운 것만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유리가 뜨거워져요. 이게 검정색으로 이걸 촘촘하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뜨거워져서 머리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리고 뒷좌석의 시트는 이렇게 약간 앞부분이 들려 있어요. 앞부분이 들려서 뒤로 약간 누워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도 앞을 좀 들고 뒤를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데, 지금 이 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앉았을 때 착좌감이 굉장히 좋고, 급제동을 할 때도 몸이 이렇게 서브마린이라고 해서 이 밑으로 파고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탁 확실하게 이렇게 지탱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은 또 폴딩이 됩니다. 폴딩이 돼서 짐을 더 많이 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폴딩을 해서 6대4로 폴딩했을 때 큰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좋은 점이고요. 의외의 고급감,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굉장히 좀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시트에 앉았을 때 이 감쪽 같은 건 꽤 고급스럽거든요. 이 공간은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지만 머리 공간은 되게 없을 것 같은데 무릎 공간은 또 그런 대로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든 것에서 다 조금씩 의외의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된다는 게 이 차의 또 재밌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가운데 컵홀더를 생뚱맞게 이렇게 올려놨을 정도로 센터 터널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가운데를 도대체 뭐에 쓰길래 이렇게 높게 했을까? 이 가운데는 바로 배터리 공간입니다. 이 차는 쉐보레 볼트는 배터리를 차체 메인 중앙에 놨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하는 일을 막았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꼭 밑에만 있을 뿐 아니라 밑에 있는 동시에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 팩이라는 게 테슬라처럼 정말 나지막한 배터리 팩을 쫙 까는 그런 형태의 것이 아니라 배터리 팩이 어느 정도 박스의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 박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다 완전하게 깔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박스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다랗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어쨌든 이 차는 인테리어만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차 전기차잖아요. 달리는 느낌은 어떻게 다른지 직접 운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좋았어. 전기차들을 처음 타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전기차를 한 번씩 타봤을 텐데 탈 때마다 여전히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카도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신기하고요. 저희가 니로를 갖고 있지만 그 니로를 맨날 탈 때마다 신기해요. 탈 때마다 야, 이게 엔진 소리 없이 이렇게 출발을 하다니 하면서 이제 신기한 마음이 매번 드는 거죠. 볼트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시승을 했는데요. 그때 볼트는 진짜 미래의 자동차 같았어요. 뭔가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소재라든지 그런 것도 다른, 지금 이 볼트는 그래도 일반적인 자동차의 그런 인테리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볼트만 해도 일반적인 자동차하고는 완전히 다른, 요즘 프리우스가 실내를 약간 변기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 인테리어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당시에 볼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보통 자동차 같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자동차, 뭔가 기존과 다른 자동차, 이런 느낌이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이 계기판이에요. 계기판을 보고서 이해가 안 되는 자동차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차는 계기판을 딱 보면 처음에 이 계기판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전기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긴 돼요. 이게 가속하는 경우랑 감속하는 경우랑 그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달라지니까 그걸 적어 놓은 거구나. 그래서 가속을 누르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엑셀을 얼마나 했는지가 보이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하면 반대로 충전되는 게 보여지는 그런 그래픽이구나 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근데 왼쪽은 뭐고 오른쪽은 뭐야, 이런 식으로 살짝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 계기판을 갖고 있어요. 패들 시프트처럼 생긴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왼쪽. 이게 누르니까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는 게 패들 시프트 위치에 있네요. GM의 인터페이스는 정말, 이쪽은 뭘까? 이쪽은 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킬로와트라고 떠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이너스 36킬로와트라고 숫자가 뜨는데
마이너스 36kW. 표현도 참 충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킬로와트를 충전될 때 마이너스라고 쓰고 방전될 때 플러스로 쓰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아무튼 지금 보면 배터리가 충전되느냐 방전되느냐를 옆에서 보여줍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0.5kW씩 쓰게 되어 있어요. 이걸 피해 놓으면 브레이크에서 떼면 그래도 0.5kW씩 쓰네요. 어쨌든 전기를 계속 쓰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 차는 전기차인데 전기차지만 기존에 있던 전기차와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전기차도 사실 엔진을 갖고 있는 전기차들이 있어요. BMW i3 같은 경우는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하는 작은 가솔린 엔진을 갖고 있어요. 오토바이 엔진을 장착한 거죠. 그 오토바이 엔진을 가지고서 발전을 하면서 그 전기로 다시 달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레인지 익스텐더라고 불리는 겁니다. 실제 주행 가는 거리를 훨씬 더 높여줄 수 있고, 그 주행 가는 거리가 간당간당할 때 충전을 통해서 그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멀리 가는 경우도 문제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한 충전해서 한번 충전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설령 120km라고 해도 400km, 500km를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인지 익스텐더의 문제는 일단 발전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소음과 그 공해와 그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충전을 해야만 하는 거죠. 레인지 익스텐더의 문제는 그겁니다. 이 차는 레인지 익스텐더가 장착된 전기차라고 쉐보레 측은 얘기를 해왔어요.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그 경계는 엔진이 구동에 영향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차는 엔진이 구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명확한 전기차라고 할 수 없고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똑같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 차는 전기만으로 무려 86km를 달릴 수 있는 그냥 전기차로 볼 수도 있어요. 전기차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예요. 그러면서 플러그인 기능을 하는 자동차죠. 친환경 수치라고 할 수 있는 MPG-E, i3의 레인지 익스텐더를 장착한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아주 우수한 친환경성을 보여줬습니다. 가솔린 자동차에 비하면 3배 이상 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승용 기자가 일본까지 가서 멀리 일본까지 가서 테슬라를 그렇게 시승하고 왔어요. 진짜 부럽더라. 테슬라 타보고 싶었는데 그 테슬라가 지금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이 차는 전기차인데 무려 600km를 간다고요. 600km. 야씨, 600km라니 엄청난 거리를 가고요. 그리고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물론 테슬라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않지만 우리나라 도로를 달릴 때는 이 정도라면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엔진도 달려있다고요. 이 차는 엔진도 달려있어서 테슬라가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이 차는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솔린 엔진의 사운드 같은 거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차는 어쨌든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 특유의 변속기가 없어요. 최고 RPM으로 돌게 되면 그만큼 비례적으로 전기를 더 먹게 되니까 최고 RPM까지 돌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속도 제한은 시속 170km에 걸려 있어요. 이 차의 힘으로 놓고 보자면 시속 200km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도 너무 과도하게 먹고, 그리고 또 전기 모터를 그렇게 고 RPM으로 돌리는 건 그렇게까지 좋은 일은 아니니까 어쨌든 시속 170km에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 때 약간 등골이 오싹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너무 좋아. 약간 찌릿하지 않아? 평소에 딱 기대하는 게 요 정도 가겠지 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더 갔을 때 그때 그 느낌은 찌릿찌릿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차가 달리는 80몇 킬로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휴게소든 아니면 마트든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때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전기차 충전하는 장소는 제가 지금 쉽게 찾기가 힘든데요. 이마트에 있다고 했는데 저기 전기차 충전소다.
이게 전기차는 조금 앞으로 돼야 돼요. 여기는 충전 케이블이 여기 있는 경우도 있고요. 충전 케이블이 여기 없는, 이게 안 맞는 자동차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기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1번, 이렇게 하면 2번, 이런 식으로 충전을 다른 곳에서 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주차합니다, 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했는데 충전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충전을 해보죠. 충전이 됐다가 되게 됐다가 이렇게 되네요. 그거는 아마 이 하나의 기기에다가 두 가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 1, 이 1은 충전 중이고 채널 2는 대기 중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난해하다. 최소한 여기가 채널 1이고 여기가 채널 2라고는 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굉장히 좀 난해한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불이 깜빡거리게 됩니다. 밥 먹으러 가자. 잠깐, 이게 뭐야? 아니, 충전이 다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충전 중이네요. 여기 채널 1 충전. 이게 여기도 충전이네. 이게 우리가 밥을 한 1시간을 먹었는데 1시간 동안 다 충전될 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충전 코드 연결됨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건지는 알 수가 없나요? 충전이 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야? 물론 뭐 익숙해지면 쉽겠죠. 저게 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래도 좀 친절하게 지금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어디 하나라도 좀 써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떠서 지금 충전이 잘 된다는 건지 어떻다는 건지를 이것만 갖고는 조금 알기가 어렵네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여기다 충전을 딱 하고 밥을 딱 먹고 오면 충전이 다 돼 있어서 기분 좋게, 이렇게 밥 먹을 시간에 충전 다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굳이 뭐 주유소 갈 필요도 없고 돈도 절약되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8.9초) TC를 한번 켜보죠. 켠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나,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켠 상태에서는 휠스핀이 크게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휠스핀은 줄어들지만 가속력은 큰 차이가 없네요. 어쨌든 타이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면서 가속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이 차는 8.8초 느낌과는 꽤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 일반적인 자동차의 가속력보다 훨씬 더 가속이 잘 되는 것 같이 운전자에겐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 가속감은 초기에 굉장히 몰려 있어서 초반에는 굉장히 빨리 가속이 되지만 시속 100km 가까이 가면 그 가속력이 점점점 둔해지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앞차하고 지나치게 가까워진다 싶으면 알아서 이렇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 이건 아무리 봐도 충돌각이다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렇게 빨간색 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경고를 해줍니다. 항상 가깝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충돌하겠네 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이걸 보질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지금 세팅을 해 놓으면은 여러 번 누르면 간격 조정이 되네요. 그리고 속도를 조절하면 알아서 속도를 지금 80, 90, 100, 110 뭐 이렇게 가게끔 해 놓고 손을 떼는 거죠. 발도 떼고요. 그러면 지금 코너길이지만 밖으로 나가네. 네, 지금은 되는 길인가요? 되는 길인가요?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살짝씩 꺾어지고 있네요. 앞에 차가 있는데 제동하나요? 네, 제동하나요? 네, 제동하네요.
굉장히 제동하는 느낌은 젠틀하고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젠틀한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저는 한 20단계 정도로 나눠 밟는 느낌인데 얘는 한 50단계 정도로 나눠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쉐보레 볼트를 시승해 봤는데요. 쉐보레 볼트 정말 아주 재미있는 자동차입니다. 달리기도 재밌고 여러가지 기능들도 이런 차급에서 이런 기능들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기능이 우수하게 만들어진 것도 재밌고요. 의외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배터리가 커서 400km 넘게 달리는 그런 차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엔진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또 지금으로서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띵띵네. 네, 지금까지 쉐보레 볼트를 시승해 봤는데요. 쉐보레 볼트 사실 전기차라고 하면 약간의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인데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쉐보레 볼트, 특별히 이 볼트의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편에 속하는데요.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전기차에 대한 의구심, 과연 이걸 내가 몰아도 괜찮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 그런 것들을 씻은 듯이 없애주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타는 차여야 더욱더 친환경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도 친환경 보조금을 전기차 못지않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